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7장인데요. 그래서 특수장소 및 특수시설공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장소시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위험장소, 그리고 위험물, 발생 가스, 부식성 가스가 있는 위험장소, 그리고 세 번째가 화약 저장장소의 위험장소, 이렇게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 전기설비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진, 먼지가 많은 위험장소입니다. 이 먼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성 분진과 가연성 분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폭염성 분진이라는 것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콘륨 같은 주로 금속성이죠. 금속성 먼지예요. 여기에 착화, 불을 갖다 대면은 이 먼지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장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사해야 되고, 그리고 가연성 분진이라는 건 소멸불, 전분 또는 유황, 이러한 가루의 형태죠. 이건 금속이 아닌 공유, 이러한 가루의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의 먼지는 갖다 대면은 불이 잘 붙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연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 전기시설공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두 개 다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 배송공사에 의해서 공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 위에 거는 금속관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금속관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 우리가 나사선을 내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선이 몇 터? 5터 이상의 나사 조임에서 금속관과 금속관이 서로 조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이, 배관 사이로 이러한 폭염성 분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공사해야 되고요. 가연성 분진은 폭염성 분진보다 조금 덜 위험하기 때문에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 외에 합성 수식관 공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 가연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성냥이라든지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위에 가연성 분진과 똑같이 합성수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연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는 가스가 아무래도 이런 석유류보다는 가스가 좀 더 위험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금속관 또는 케이블 배송공사에 의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화약 저장장소의 전기시설입니다. 자, 사용하는 대지 전압은, 사용 전압이 아닌 대지 전압은 300V 이하고요. 그리고 기계 기호는 전폐어, 밀폐가 되어 있는 구조죠, 그죠? 전폐어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하기 때문에 금속관 또는 케이블 공사 배송에서 공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금속관 또는 케이블 배송 공사에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폐기 및 화질 차단기에서 화약류 인입구까지 배선은 개폐기라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가 있으면, 이렇게 스위치 차단기가 있으면 이 스위치를 온, 오프 할 때 뭐가 발생됩니까? 아크가 발생되죠. 그래서 아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크를 발생하는 스위치류가 또는 개폐기류, 이러한 차단기류가 우리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류 인입구, 화약이 쌓여있는 인입구까지 배선은 반드시 케이블 사용 지정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은 그 화약류 안에, 창고 안에는 이러한 아크를 발생할 수 있는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그 내부에 설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고 입구까지 전선은 반드시 케이블을 사용한 땅에 묻혀있는 전선로, 지중 전선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수장소 및 특수시설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장소는 내성 중에 많이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내용이 나오는 내용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시 및 쇼, 그리고 공연장 등의 전기설비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에 됩니다. 굳이 이러한 장소 외에 대부분의 장소는 사용전압을 400V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장소 중에 두 군데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전기 울타리죠. 전기 울타리 설비에 사용 전압은 250V고요. 그리고 전기 신호등의 사용 전압은 300V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장수는 사용 전압에 관한 문제는 이 400V 이하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터널 및 갱도입니다. 그래서 터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터널 내부에 전기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당연히 그 내부 내는 잡 배선 공사로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해자 사용공사, 금속관 공사, 합성중 공사, 금속재 가요 전선 공사,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자 사용 공사를 할 때는 5개용 전선이나 임용 전선인 OW DB 전선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면사 2.5m 이상의 해자 사용 공사를 하셔야 되고, 그때 전련 전선은 2.5스키아 이상의 전련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로 공사한다는 것은 이 전선이 어떤 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으로부터 2.5cm 이상의 높이에, 그래서 사람이 다니더라도 손을 떨어도 닿을 수 없는 범위, 이라는 범위로 우리는 2.5m 보거든요. 그래서 2.5m 이상의 높이에 공사를 하셔야 되고, 그때 전선의 굵기는 2.5스키아 이상의 전련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터널 인육배에는 전용의 회폐기 시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산이나 경도내에서는 잡 또는 와 케이블 배선을 하셔야 되는데, 단 400V 미만일 때는 2.5스키아 이상의 전련 전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욕조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죠. 사우나실 목욕탕 안에 양쪽에 전극봉을 설치해서 미시한 전류를 흘려서 그 내부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미시한 전기 신호에서 자극을 받아서 시원하다는 전기 안마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게 좀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전기 욕기의 경우 2차 측의 전류의 사용 전압은, 즉 요 2차 측이라는 것이 욕기 내 이렇게 전극봉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죠. 요 전압이 높은 전압이 걸리면 중간에 사람이 지금 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전돼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전압은 10V 이하의 낮은 전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욕기 내 전극, 이게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봉 사이에 미시의 전류를 흘려서 우리가 전기 안마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극봉과 전극봉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서 안마를 받기 때문에 그 전극봉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V 1m, 전기 욕계는 숫자는 1하는 숫자가 돋보이죠. 10V와 1m 다 같이 1로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기 욕기 하면은 1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 울타리 셀입니다. 전기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거죠.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바깥에 있는 산짐승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방지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이게 전기 울타리 셀입니다. 이때 요 울타리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 250V 이하의 전압을 걸어야 됩니다. 높은 전압을 걸어서 잘못해서 가축이 감전돼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또는 가축이나 짐승들을 이렇게 닿았을 때 자극을 줘서 못 닿게끔 해주는 게 그 목적이지, 감전돼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V 이하의 사용 전압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름은, 요 전선의 지름은 2mm 이상의 경동선. 그래서 외부에서 짐승들이나 안에는 소가 바깥으로 나갈 때 선이 가늘면은 쉽게 뚝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mm 이상의 그러한 굵기를 가진 경동선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을 우리가 치즈물을 씌워서 거기에 전선을 쭉 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전선이 있으면은 치즈물을 세우고, 이렇게 치즈물을 세우고 이때 전선을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에 전압을 걸 건데,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치물이 있고 여기에 전선을 바로 이렇게 걸어버리면
요 찜을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땅으로 새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선을 지지할 때는 반드시 뭐다? A자라는 전련선을 통해서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과비건 자비건. 그래서 이런 지지물이 있으면은 여기 A자를 설치하고 그 A자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물과 전선 사이의 이게 거리가 최소한 얼마가 되느냐? 2.5cm죠. 25mm니까. 그래서 2.5cm 이상을 2.5cm면은 요 길이가 아까 2.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하 A자 사용공사 할 때 이러한 백면과 조형제와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5cm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A자의 높이가 그 사이 A자를 쓰자니까 A자의 높이가 최소 2.5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지진물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25m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선과 다른 식물 또는 수목과 이격거리는 0.3m, 그 몇 cm입니까? 30cm죠? 요 정도 그려야 되네요. 그래서 요 수목하고 전선 사이는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울타리 설비가 되어 있는 이 주변에는 전부 다 식물들을, 나무가지를 좀 쳐야 됩니다. 왜? 이 나무가지가, 이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지가 이런 전선하고 닿으면은 이 전선에 있는 전기가 땅으로 흘러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실학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나무와 이 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최소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전주 외등입니다. 자, 외등이에요. 그래서 전봇대에 이렇게 전선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등도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주에 설치하는 외등입니다. 외등은 대지전압 300V 이하. 굳이 이 전주 외등이 아니라도 사용전압 넣으면은 400V가 되는 거예요. 대지전압 넣으면 300V가 일반적입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배웠던 전기 울타리와 전기 신호등이 각각 250V, 300V고요. 나머지 대지전압은 다 300V입니다. 대지전압 넣으면 300V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전압 300V 이하로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신관 배선, 아까 놓은 3종 세트가 이거죠. 케이블 또는 금속관, 아니면은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신관까지 거의 위험 장소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구 인출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 형광등이라든지 등기구를 사면은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달려있죠. 기존에 있는 벽면에 있는 전선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기구의 전선, 제품에 조금 달려있는 전선, 이걸 우리는 인출선이라고 그래요. 인출선. 그래서 이 기구도 마찬가지로 인출선은 0.75스퀘어 이상의 선만 되면 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배선은 2.5스퀘어의 전련 전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을 사가지고 오면은 이런 등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구를 달기 위해서 전선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기존의 배선하고 연결해서 쓰게끔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인출선을 보고 그 인출선은 0.75스퀘어 이상의 두께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옥내에 들어가 있는 배선은 최소한 두께가 얼마였습니까? 2.5스퀘어였죠. 이 배선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기구의 인출선은 0.75스퀘어 이상이고 배선은 2.5스퀘어 이상의 전련 전선을 써서 배선해야 된다. 모두 전주 외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이 등기구까지 부착 높이는 4.5m 이상인데 밑에 차들이 다니지 않는 교통의 장애가 없는 장소는 3m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가 최소 몇 m 이내에 있느냐? 수평거리 1m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1m 이내에 돌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